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 현장 전문가 세미나 수업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개강을 했는데 첫 주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첫 주 강의 소개를 온라인으로 영상 녹화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녹화한 것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 강의실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라도 궁금할 때 또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의 소개니까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의 계획서가 공유가 됐죠. 어, 그 보니까 그 지금 수강 등록을 한 친구들이 한 1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국제 현장 전문가 세미나 수업의 특성상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더 많아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뭐 4년째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뭐 10명에서 20명 사이 학생들이 수강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제목은 국제 현장 전문가 세미나, International Field Expert Seminar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고요. 4년 전에, 3, 4년 전에 개설이 된 이게 새로운 교과목이고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조금 빠르게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 업무를 하는 이 직장에 조금 더 잘 취업을 하고 또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돕는 목적에서 이렇게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국제기구의 한국 사무소에 진출한 학생도 있고 또 글로벌 업무를 하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이메일이 있고요. 자, 아시죠? 그리고 여기 연구실 전화번호 있습니다. 수업은 수요일 오후죠. 3시부터 6시까지, 5시 55분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은 15동에 있습니다. 자, 면담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메일로 시간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뭐 자주 체크를 하니까요. 이메일로 시간 조정을 해서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뭐 취업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 또 국제 관계, 세계 질서에 관한 내용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소개를 하면 이 강의는 글로벌 업무와 관련된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제 현장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개설된 현장 연계형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연계형이지만 우리가 필드에 직접 나가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답사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현재 그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우리 그리고 졸업생들도 있어서 졸업생과 뭐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진행을 했습니다. 뭐 아직 이번 학기에는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관계학과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가졌던 그런 생각, 즉, 뭐, 외교관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 NGO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이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뭐, 다양한 길이 있지만 또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좀 글로벌과 관련된 업무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국립외교원 외교관 시험에 그 합격한 뭐 졸업생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공공기관들이나 기업에서 글로벌 업무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그런 뭐 지식도 쌓고 감각도 익히고 뭐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기관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나 기업들에서 글로벌 업무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에는 개발협력 업무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외교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제무역투자 업무, 기타 뭐 공공기관은 아니죠. 공공기관에 준하는 협회죠.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의 경우에는 국제통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S는 국가정보원이죠. 그러니까 국제안보, 국제정보, 인텔리전스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출입은행, 코리아 뭐 익스터널 뭐 엑스포트 임포트 뱅크라고 그러죠. 엑심뱅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그 업무들을 또 국제 업무들을 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잘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국제 업무를 하고 있고 뭐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외국이랑 같이 많이 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에 사실은 여러분들 선배 국제관계학과 졸업생들이 거의 대부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기관에는 이제 졸업생들이 간 기억이 별로 없는데 뭐 대부분의 그 기관들의 졸업생이 있어서 과거에 이제 졸업생들을 또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에도 그 단순히 뭐 이 공공기관 국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이 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기관들에 있는 선배들도 초청을 하고 또 뭐 선배가 아니더라도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또 특강도 듣고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취업의 문을 넓혀볼 수 있는 그 글로벌 업무와 관련된 취업의 길을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관들을 특징 적으로 그 이 강의 계획서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그 뭐 글로벌 업무를 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거의 그 입사 시험의 시험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글로벌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약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그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뭐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기업들은 뭐 공무원 심의를 들은 뽑는 그 인원은 많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지원자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한데 여기도 뭐 경쟁률은 높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한 기업이나 한 공공기관에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공공기관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동시에 그 준비를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업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해외 기관들이나 글로벌 업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제가 여기 강의 계획서에 올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선배들도 과거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면서 또 뭐 입사 공부도 하고 뭐 취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그 국내외 기업의 해외 업무 기관들이 많이 있죠. 뭐 대기업들도 있고 뭐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업무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국제관계학과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런 해외 업무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고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체는 뭐 국제기구나 글로벌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내외 기업 등에 있어서 그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대체로 그 글로벌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 그 기관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논의를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뭐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또 최근에 그 세계 질서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하면서 같이 리딩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배들하고 이야기들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역량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각 주별 리딩 자료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 조사를 할 때마다 기관의 홈페이지나 각 기관의 보고서들 그리고 취업 전형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해서 리딩을 하고 조사를 또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주별 리딩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Foreign Affairs 저널에 있는 가장 최근 글들을, 리딩 자료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어기는 하지만 그게 뭐 한 뭐 1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 정도 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업무를 하려면 영어 능력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리딩을 하고 스피킹을 하고 또 이메일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료조사도 영어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데 이제 최적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서 이렇게 교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는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그리고 팀 발표 10%, 개인별 학기말 보고서 20%, 그리고 출석 점수 10%, 강의 참여, 토론 점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것은 이 개인별 학기말 보고서와 출석, 강의 참여, 토론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퍼센티지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팀 발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별 리딩 자료들이 있죠. 주별 리딩 자료들을 모든 수강생들이 다 읽고 와서 토론을 해야 되지만 특히 그 팀을 짜서 조별로 각각 한 조씩 맡아서 그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그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제시한 리딩 자료를 기본적으로 그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각자 조별로 또 조사를 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죠. 지금 인원이 12명 정도 이고 이게 그 6주 7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 팀당 2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명 혼자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아서 팀 발표는 한 10% 정도의 비율로 성적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학기말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제시를 해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제시를 하면 그 학기말 보고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프로포즈를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웃라인을 제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것에 관한 지식을 축적을 하고 또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학기말에 여러분들이 뭐 PPT 슬라이드나 아니면 개조식 보고서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가 10%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 수업에서는 보통 불가피하게 뭐 한 학기에 2번 정도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지난 학기부터 그 공결에 관한 규정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 제가 원래 원칙은 수업에서 원칙은 공결서가 있거나 없거나 일단 그 한 학기에 2번 빠지는 것 부분까지는 그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약간 뭐 공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난 학기부터 그니까 그 학교에서 뭐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 조금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에 수업을 2번 이상 빠지면 출석 점수에는 좀 영향이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참여와 토론이 중요하겠죠. 이 수업의 특성상 팀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의 참여와 토론이 중요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매 학기마다 뭐 2번, 3번씩 그 감상문을 써서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감상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별로 보고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에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된 주별 수업자를 미리 읽고 와야 됩니다. 자, 온라인 강의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실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국제 현장 전문가 세미나 온라인 강의실이죠. 여기 보면 제가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있고 강의 계획서가 수정됐습니다. 제가 날짜의 스케줄을 잘 못 봐서 맨 처음 올렸던 것을 한 30분인가 1시간 뒤에 다시 수정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수정이 되면, 스케줄 수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를 할 테니까 또 다시 수정된 것을 받아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냥 프리리미너리 그 강의 계획서를 올려뒀는데 뭐 대충 그 비슷하게 가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그 졸업생 선배들 초청하거나 뭐 특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혹시라도 뭐 현장에 우리가 같이 나갈 기회가 된다면 강의 계획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금씩 수정을 할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번째는 이번 학기 리딩 자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9개의 Foreign Affairs 저널 아티클들을 여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한 학기 동안 리딩하는 부분은 웬만큼 이제 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공지사항 항상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강의 Q&A가 있죠. 이 강의 Q&A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감상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좀 올려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 계획서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를 항상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실에 있는 리딩 자료들을 항상 그 수업 전에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수업 자료 중에 우리가 조를 나눌 텐데 그 조별로 발표 자료는 수업 전에 발표 자료를 업로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조는 1조가 발표를 하면 2조가 그 다음 조 지정 토론조가 되겠죠. 지정 토론조는 수업 시간 전까지 온라인 강의실 Q&A 강의 게시판 아까 보셨죠? 그게 A4의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의 감상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로 하지 마시고 본문의 텍스트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보기가 좋죠. 거기에 이제 질문도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 토론조는 발표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정 토론조의 학생들이 미리 그 글을 보면서 가졌던 질문들. 그래서 발표 조회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그 리딩 내용의 해석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업로드 해주면 그것을 발표조가 해석했던 부분들, 발표조가 질문하는 부분들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조가 발표를 할 때는 2조가 하는 겁니다. 이 지정 토론조 그 감상문은 리딩 자료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발표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두 번 할 텐데 한 번은 리딩 자료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 다른 한 번은 공공기관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공공기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리딩 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조가 리딩 자료를 질문을 한다고 하면 가령 뒤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여기 1조가 있죠. Trump vs. China라고 돼 있죠. Why China isn't scared of Trump.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걸 1조가 발표를 한다면 2조가 이 발표문을 읽고 질문을 올리는 감상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4 한 절반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뭐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지정 토론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지정 토론조가 아닌 학생들도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서 이번 학기에 3번 이상의 감상문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는 한 번일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 감상문이 있습니다. 공통 감상문은 바로 3월 12일 다음 주에 하는 수업에 대한 것이죠. 마이클 키미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The World 트럼프가 원하는 세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데 이거는 다 읽고 모든 학생들이 다 감상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 Biggest World Threat of 20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이안 브레머라는 사람이 뭐 설명을 합니다. 2025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막 영어로 막창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도 미리 좀 봐오면 도움이 되겠죠. 감상문을 쓸 때도 반영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감상문이 한 번이 있죠. 그리고 지정 토론조 감상문이 있겠죠. 뭐 2조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2조라면 1조가 발표할 때 어, 써야 되는 지정 토론조 감상문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그 리딩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에 세 번이 되겠죠. 이렇게 미리 조금 선택을 해야 선택을 해서 감상문을 써야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조금 더 밀도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수업은 서비스 러닝 수업 대상 과목입니다. 서비스 러닝 아시죠? 서비스 러닝이 수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수업의 특성이 국제 현장 업무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공의식이 퍼블릭 마인드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더 실천을 해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서비스 러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 자체와 연결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본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교사개발센터에서 연결해주는 외부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찾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러닝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한 5명 정도, 대여섯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이미 뭐 연락을 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메일 앞에 있는 이메일 아시죠? 여기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졸업하기 위해서는 봉사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 러닝을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봉사 점수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주별 강의 계획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이 영상물이죠. 강의 소개와 개요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미국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시카고의 그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Meeting이 있어서 여기와 불가피하게 강의를 직접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의 계획서 소개를 하는 거 보시고요. 이제 팀을 선정을 할 텐데 팀 선정은 제가 온라인 강의실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선정을 하게 되면 지정 토론 팀은 당연히 선정이 되겠죠. 팀은 총 8팀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리딩을 읽고 와야 됩니다. 벌써 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 학기에 기본적인 주제는 트럼프와 관련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번 1월 초에 1월 20일이죠.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남짓 지금 지났는데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의 세상은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학기의 국제 현장 전문가 세미나의 주제는 트럼프와 세계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딩은 트럼프가 원하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서 저도 대충밖에 안 봤습니다. 아직 그래서 좀 자세히 저도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니까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다큐멘터리 형식도 있고 아니면 뭐 토론 형식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완 브레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완 브레머가 유라시아 그룹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계 질서를 진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박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계 질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모든 수강생 12명 모두가 토론문을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포함해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업 전까지 온라인 강의실 Q&A 게시판에 본문 텍스트로 등록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시 수업이니까 3시 이전까지 등록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트럼프와 중국이죠.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장 관계가 심화되고 있죠. 안 그래도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뭐 신냉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조가 Why China isn't scared of Trump. 중국은 왜 트럼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할게. 여기 이제 인천공항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나오죠. 여기 보면, 지난 그 3월 12일까지는 이제 그런 조사가 없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총 8개 조니까 발표를 어떻게 되냐면, 그 리딩 자료 발표하는 거는 1, 2, 3, 4, 5, 6, 7, 8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겹치면 안 되니까 공공기관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5, 4, 죄송합니다. 5, 6, 7, 8, 1, 2, 3, 4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자료들,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할 내용은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어떤 곳인가, 주요 업무가 무엇이고,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가,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취업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혹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한 분들이 뭐 후기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지원은 언제 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데 인터넷을 조금 더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 3월 26일에는 트럼프와 국제 경제 질서로 잡았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특히 관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그러니까 그 유니버설 타리프,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멕시코, 캐나다에도 부과를 하고 중국에도 부과하고 또 뭐 반도체에도 부과를 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한국에 또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The Broken Economic Order 뭐 이렇게 돼서 뭐 파괴된 부서진 경제 질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건 2조가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6조는 한국무역협회에 대해서 비슷하게 진행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강은 4월 2일입니다. 트럼프와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관련된 부분이죠. 세계화 논의가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세계화가 위기다, 세계화가 끝났다, 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세계화가 쇠퇴하고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3조가 발표를 하고 7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조금 일찍 보겠습니다. 4월 9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이제 그 7주, 8주짜리 많이 봐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금 이 수업이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진행을 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강은 중간고 지난 이후에는 그다음에 트럼프와 글로벌 사우스, 보통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보통 과거 이제 그 제3세계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보통 뭐라 그럴까요? 그 좀 개발도상국 지역들, 그러니까 그 뭐 개발 협력의 어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는 작업들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읽고 발표를 하고 또 공공기관은 개발 협력과 많이 관련된 그런 기관이죠. 한국에서 그걸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코이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뭐 코이카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선배들이 많이 진출해 있죠. 그다음에 4월 23일 8강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국제 현장 전문가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포트는 학기말 보고서를 쓰는 것인데 그냥 뭐 길게 서술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PPT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개조식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기관에 가서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해서 만들 그런 보고서 형태로 그리고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이제 보고서 착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반 페이지 정도 개조식으로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주제는 트럼프라고 그랬죠. 트럼프 시대의 세계 질서의 미래와 한국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이후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 우리가 여기서 이번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정치는 정치, 외교는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하는 부분에서 트럼프 시대에 이런 세계 질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치 질서나 외교 질서나 군사 질서, 문화 질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역 질서 혹은 뭐 뒤에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어젠다들에 대한 질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이 이슈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고 한국의 대응 전략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트럼프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슈 어젠다에 대해서 세계 질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강에도 그것을 이제 그 한 반 페이지 정도 개조식으로 아이디어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강의실 Q&A 게시판에 미리 올려주면 수업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또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또 조사를 일조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강은 4월 30일 AI와 콜드워입니다.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챗 GPT도 있고 딥식도 있고 굉장히 그 AI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AI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도 AI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콜드워 새로운 냉전이 이 과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가 발표를 하고 2조는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 공공외교를 하는 기관이죠. 그 기관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는 트럼프와 클라이밋 체인지. 뭐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느끼듯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 세계 질서와 우리의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하기로 하고 또 10강에는 지금 뭐 날짜는 다시 정해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일단 여기 10강에 넣어놨습니다. 국제 현장 전문가 특강이라고 해서 현지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 졸업생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좀 브리핑을 받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 계획서 상에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4일은 제가 국제학술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됩니다. 외국 출장 가야 돼서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보강 주간이죠. 그래서 이 5월 14일 수업은 그 다음 주 5월 21일 보강 주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1일에는 또 현장 전문가 특강을 예정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시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는 전문가의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떤 분을 초청할 것인지 언제 초청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11강에는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3조가 또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주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텔리전스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이제 보안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사이버 세계에서의 인터넷에서의 어떤 사이버 공격 그리고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씩 개인정보 털려본 적이 많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전쟁에 거의 가까운 그런 충돌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처음 시작된 것은 사이버 상에서의 공격으로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 부분, 인텔리전스 부분을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7조가 발표를 하고요. 이 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이런 일들을 국내에서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조사를 4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은 트럼프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 또 에너지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기를 겪고 문제가 됐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던 유럽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석유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불안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을 강조하고 어, 그 뭐 재생연료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이후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가능하면 2주에 또 국제 현장 전문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저 그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이런 글로벌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와서 여러분들과 특강을 하고 논의를 같이 하기로 있습니다. KIND 공사라고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 좋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 또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 인류학번 선배인데 인류학번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공공기관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또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강은 6월 11일입니다. 6월 4일 지나서 6월 11일 라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국제 현장 전문가 리포트를 최종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자, 분량은 한 개조식 보고서면 개조식 알죠, 여러분들? 뭐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뭐 한국의 뭐 대응 방향의 문제점 뭐 그리고 뭐가 뭐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서술식으로 뭐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쓰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쓰고 그리고 문제 의식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살펴보는 방식이 되겠죠. 개정식 보고서로 쓰면 분량 한 4, 5페이지 정도 되고, 아니면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PPT 슬라이드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건 한 9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의 슬라이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세계 질서의 미래와 한국, 뭐 이슈와 대응 전략, 뭐 이렇게 부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치고 6월 18일에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강의 중에 권고사항을 제가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관련 기관에 보면 여러분들 인턴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한 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턴십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 언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이 인턴십에 지원을 해서 인턴십을 6개월, 1년을 했던 여러분들 선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취업을 한 선배들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지만 공인 영어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죠. 토익이나 터플 같은 점수를 통해서 이 취업을 준비해야 돼. 취업을 하려면 그런 점수가 필수적이니까요.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뭐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외국어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영어로 논문을 쓸 때 그 뭐 챗GPT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제 그 문장을 많이 고치기도 하고 정보도 찾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챗GPT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다만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오고 베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최대한 자료 조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익혀야 되겠죠. 학교 다닐 때 그냥 챗GPT나 뭐 딥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그냥 내면 여러분들 조금 편리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취업을 해서도 갈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 그 툴을 활용을 최대한 하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오거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분야의 대학원을 있으면 또 진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글로벌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을 하면 사실 그런 글로벌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보면 해외 취업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사내인력공단의 서울 해외 취업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센터장님이랑 잘 알아서 그 학생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브리핑도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글로벌 업무 기관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뭐 채용 박람회에서 있었던 이유, 뭐 이건 아직 업데이트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의 정보인데 뭐 유튜브 내는 데 보면 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관들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략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수업이 오후 3시부터 5시 50분까지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발표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학기 말 보고서도 잘 내고 하면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석 부분도 제가 아주 까다롭게 챙기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잘 많이 결석하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아시죠? 늦게 오면 지각하면 결석 절반의 결석으로 카운트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시고 수업에 잘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소개 내용은 대충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어,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실에 그렇게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